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현황과 앞으로의 방향. 뉴스 읽어주는 언니. 이 627 부동산 대책과 시행 이후 상황.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건설 부동산 공약의 핵심은 공급 확대와 국토 균형 발전과 SOC 확대였습니다.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는 않을 것이라며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꾀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는 첫 부동산 정책으로 627 부동산 대책이라 불리는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고, 예상보다 빠르고 강도 높은 규제의 시장은 혼란에 빠진 바 있습니다. 627 부동산 대책의 골자는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최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것이었습니다. 더불어 6개월 이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2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입을 위한 주담대는 원천 차단한다는 내용 등도 담겼습니다. 해당 규제는 발표 바로 다음 날인 6월 28일부터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금줄이 막혀 계약을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함은 물론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단지로 관심이 쏠리는 등 시장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정부는 주담대 6억 원 제한 효과가 시장에 제대로 반영됐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실제로 규제 시행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폭은 축소세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2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0.19%를 기록했고, 6월 넷째 주 0.43%였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지수는 3주 연속 상승폭이 둔화됐습니다. 627 대출 규제가 만든 파장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뒤늦게 이주비 대출 역시 한도 제한 대상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재건축 재개발조합과 도시정비 사업을 활발히 수주하던 건설사들도 타격을 입은 것입니다. 이주비 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은 임시거처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시행 초기에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 한도도 1억 원으로 묶여 혼란이 가중되었습니다. 이주비 대출 규제는 정비사업을 영위하는 건설사들에게도 악재입니다. 정부 규제로 막힌 대출 한도만큼 시공사가 신용보강을 제공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며, 신용보강은 재무상태표상 우발부채로 인식되는 점, 또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건설사가 시공을 맡은 사업장의 경우 사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되고 있습니다.